안녕하세요. 15주 기초 브랜드 디자인 시간입니다. 벌써 3월 개강부터 시작해서 15주가 지난 12월 종강 주간이네요. 어제는 펑펑 눈이 많이 왔었습니다. 첫눈이 왔었죠. 자, 오늘 15주 마지막 종강 시간은 사실상 기말고사는 덜 된 친구들만, 과제물 덜 된 친구들만 오늘 완성하기로 했는데, 그리고 나서 간단하게 종강 파티를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결국 또 못하네요. 코로나가 빨리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15주 동안 너무너무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그 월요일 날 수업 완성된 친구들이고요. 그 후에도 메일로 보내준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미 이제 비대면 수업 원고 작업을 마친 상태라 추후에 보낸 것은 빠져 있습니다. 다 체크는 했고요. 그리고 A반도 이렇게 JPG로 보낸 친구들입니다. 왜 JPG를 다시 보내라고 했냐면 수업 중에 그 마지막 제출물, 항상 인쇄물을 넘길 때는 아웃라인을 따라고 했죠. 윤곽선을 따라고 했는데 왜냐 폰트가 자신이 쓰고 있는 폰트가 상대에게 없으면 글꼴이 제대로 열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늘어나거나 이렇게 원본처럼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JPG로 다시 보내라고 한 거죠. 이렇게 다시 보낸 친구들의 숫자입니다. 자, 요거는 수정 전이고요. 자, 레이아웃에 대한 설명은 했죠. 레이아웃에 맞게 여러분들이 기본형, 세로형, 가로형, 자유형에 따라서 디자인해서 보여줬는데 저번 주 예제는 2학년이기 때문에 기본형만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머지 작업들을 많이 이렇게 융통성 있게 작업을 해서 보내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 1학년 기초 브랜드 처음으로 브랜드를 개발하고 시작한 것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먼저는 여러분들이 CEO가 되었을 때 나중에 창업을 하고 그 창업주의 이름을 가지고 헤드네임 첫 글자를 가지고 하기도 하고요.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이름으로 네이밍을 정한 다음에 심볼 로고를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플리케이션 디자인, 베이직 시스템 디자인 해서 이렇게 작업을 했고요. 그 나머지의 어플리케이션 응용 시스템에 대해서는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8주에서 12주 정도 되는 수업의 양을 가지고 A1 판넬의 안에 이렇게 레이아웃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제출을 받았는데 사이즈가 594-841 왜냐하면 그 전에 과제들을 A4 사이즈를 작업하다 보니까 297에 210으로 보내온 친구들이 있었어요. A1 판넬 사이즈는 594-841로 입력을 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대지에다가. 그리고 그동안 연습은 A4 가로에 했지만 594-841 A1 사이즈는 세로 방향으로 해야 됩니다. 아직도 홀더 이름을 적지 않아서 A1 판넬 기초 브랜드 이렇게만 해서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홀더 이름을 정확히 넣어 놓으면 모든 과목에 대해서 이렇게 잘 구분해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홀더 이름을 잘 적어 놓기 바랍니다. 자, 월요일 수업 친구들 과제물 내용이고요. 카톡으로 제가 확인은 보내드렸죠. 그리고 화요일 A반 수업입니다. 이렇게 제출한 친구들이고요. 추후 제출은 또 없죠. 자, 그래서 항상 이 친구는 굉장히 A4로 매주 수업하는 것도 굉장히 충실하고요. 모든 교수님들이 제 연구실에 오셔서 학생들의 상태를 진단하고 어떻게 이 학생들을 이끌어갈까 하는 내용들을 서로 얘기를 나눌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항상 말씀해 주시는 친구예요. 열심히 잘한다고. 그리고 굉장히 일러스트 툴도 잘 다루는 친구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친구 거는 제가 따로 수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맨 처음 설명 페이지에 넣기 위해서 수정하지 않았고요. 따로 이 비대면 그 동영상을 보고 수정해서 보내주셔도 돼요. 자, 먼저는 여기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비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지적만 해도 이 친구는 굉장히 잘 수정해서 보내오는 친구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는 디자인 컨셉은 문자 도구를 사용해야 하고요. 아주 잘 했어요. 행간도 잘 맞췄고요. 그러나 요 사이즈가 좀 작아요. 그죠? 그래서 심벌 로고를 조금 확대하고 여기 사이를 더 띄워도 됩니다. 그리고 색상은 CMYK로 반드시 아직도 RGB로 적는 친구가 있어요. 아니에요. 옵셋 인쇄는 CMYK로 지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서식류, 서류 봉투, 그리고 우편 봉투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실사이즈를 수업 중에 하고 축소하여서 가지고 오게 되죠. 그리고 명함도 위아래가 너무 붙었어요. 그래서 여기 여백을 보충할 수 있는 것은 명함을 조금 띄워서 봉투처럼 이렇게 엇갈리게 한 다음에 좀 사이를 띄울 수가 있죠. 그리고 픽토그램, 그림 문자, 기호라고도 하기도 하죠. 그리고 쇼핑백, 서로 여기 붙었는데 간격 띄우면 여기까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픽토그램하고 좀 맞춰 볼 수 있죠. 픽토그램은 한 2행으로 하지 말고 3행 정도로 하시면 여기까지 올 것 같고 쇼핑백도 여기까지 오면 될 것 같습니다. 위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차량도 조금 더 여기까지 올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다 라인을 하나 넣습니다. 왜냐? 바닥이라는 표시. 공중에 떠 있는 느낌보다 이렇게 바닥 선 하나 넣게 되면 바닥 플로어를 뜻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프론트 뷰, 사이드 뷰, 탑 뷰, 여기 탑 뷰는 없지만 프론트 뷰 정면, 백 뷰 이렇게 레프트, 라이트, 사이드 뷰 이렇게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인 간판 아주 예쁘게 잘 했죠. 그래서 사람 모습, 이 실 스케일을 알 수 있도록 사람 모습 하나 여기다가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유니폼과 명찰을 했는데 명찰 크기보다 유니폼이 조금 작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백과 여기 여백을 맞추려면 여기까지 와야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사이 간격을 띄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너 라인도 바닥 플로어를 라인 하나를 표시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목 대신에 이렇게 브랜드 네이밍을 이렇게 만든 것을 브랜드 디자인을 넣었습니다. 이 친구는
이렇게 수정해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이요. 이 친구도 굉장히 묵묵히 조용히 잘하는 친구입니다. 하지만 질문을 하고 옆에 친구들과 조금 소통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하는 친구입니다. 그러나 여기 여백이 너무 많고요. 여기 여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요게 더 사이즈가 확대되면 될 터인데 여기가 비어 있죠. 쇼핑백은 상대적으로 좀 줄어야 되고, 그리고 차량은 좀 커져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수업 중에 지적은 했지만 픽토그램이 가독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림 문자 기호인데 요것이 좀 안에 내용이 덜 보인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했고, 심볼 로고는 여기 흰색 여백이 같이 딸려온 건지 중간 검토 과정에 없었던 흰색 부분이 있어서 요것도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고요. 그냥 요거 전체를 다 흰색으로 잡았다면 그것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자는 항상 몇 포인트 얘기했죠? 27포인트에서 33포인트까지 글자 크기를 디자인 컨셉을 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타이틀, 보조 타이틀은 보통 한 40포인트에서 50포인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게 조금 더 이렇게 커지면 되죠. 확대되면 되고, 여기 제목 네이밍도 여기까지 더 확대되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인 제작 건물로 했는데 여기 뒷부분이 조금 이렇게 겹쳐져 있는 듯한 느낌이 들죠. 그래서 요것이 조금 더 확대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커지게 되고 배너가 일로 가게 되고 이러면은 여기가 또 여기 맞게 되면 명암이 여기로 와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유니폼도 더 커지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디자인을 수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수정된 것을 하나하나 보시겠습니다. 자, 많은 수량을 하진 않았고요. B반, A반 이렇게 월화 수업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먼저 보내준 친구들, 또 조금 늦었더라도 이제 한두 점 넣었습니다. 그래서 비포 애프터인데 그냥 언뜻 보면 크게 달라진 것이 없네요 할 수 있지만 여기 공간 비는 거, 여기 공간 비는 거, 여기 공간 비는 것을 보완하였습니다. 보시면 요 브랜드가 조금 더 커졌고요. 그리고 디자인 컨셉이 정렬이 되었고요. 그리고 유니폼도 조금 더 커지고 여기 비어있는 여백을 명찰을 어두운 데서 사용하는 거, 밝은 데서 사용하는 걸로 컬러 매치하면서 두 가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전체적인 보조 제목이 너무 두꺼운 서체여서 조금 가늘게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 자체도 볼드체예요. 두꺼운 채를 볼드체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쇼핑백 두 개를 겹친 것도 이렇게 따로 펼쳤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도 여기 이제 JPG 저장하는 가운데서 흰색 라인이 좀 안 보이는데 플로어 바닥을 말하는 흰 라인을 하나 넣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배너도 크기를 확대했습니다. 자, 그리고 픽토그램도 확대했습니다. 건물 사인류도 확대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비어있는 공간이 많이 없어졌죠? 그렇게 완성했고요. 다음 친구는 이렇게 수정을 했는데
일단은 JPG 보내준 것도 보니까 조금 요렇게 행간을 너무 많이 띄웠어요. 보통 글자의 높이랑 비슷하게 행간을 띄우면 좀 너무 많이 벌어진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글꼴도 조금 이렇게 자간을 줄였습니다. VA라고 그러죠. VA를 줄였습니다. 행간은 AA죠. 그렇게 했었고, 요게 귀퉁이에 CMYK, 옵셋 인쇄 하려면 CMYK라고 그랬죠. 컬러, 메인 컬러를 공중에 이렇게 해서 이것을 아래로 내렸습니다. 그리고 심볼을 디자인할 때 심볼한 과정이거든요. 이 친구가 이렇게 했다는 과정인데 요렇게까지 나오기까지는 가위, 왜냐면은 의류 회사이니까 봉제할 때 또 재단할 때 가위를 많이 쓰죠. 그리고 G 미니멀리즘이라는 거, G를 이렇게 손잡이 G, 소문자 G를 사용했고, 여기 가위 부분에 있어서 M을 넣었습니다. 헤드네임, 머리 글자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전개된 것을 이렇게 좀 더 안정적으로 넣었고요. 여기 사이가 너무 벌어서 여백이 더 커 보였던 것을 완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제목을 하나 넣었습니다. 이 논제가 뭐예요? 브랜드 디자인 아이덴티티 작업이었죠. 그래서 브랜드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제목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니폼도 좌우 바꿨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이렇게 시선이 검정으로 이렇게 쭉 늘어져 보여요. 이것처럼 이렇게 시선이 이렇게 왔다 갔다 안정적으로 이렇게 한쪽에 무게중심이 있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명암과 봉투를 서로 위치를 바꿨죠. 그리고 아래 부분은 크기 조정만 좀 했습니다. 그리고 타이틀도 크기 조정만 서로 했어요. 여기에 있음으로 해서 너무 복잡한 것을 이쪽으로 옮겼고, 쇼핑백이라는 이 타이틀도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이렇게. 그리고 이게 편집에서 브로셔라고 하죠. 좌측에서 펼쳤을 때는 여기가 더 잘 보이고 오른쪽에 펼쳤을 때는 여기가 더 잘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좌측 페이지라서 이렇게 작업했고요. 그리고 쇼핑백이 측면이 한쪽에 빠져 있어서 여기 측면을 하나 더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맹숭맹숭한 것을 이렇게 네가티브, 이건 포지티브죠. 네가티브로 작업해서 이렇게 아래 하단 부분에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비교해 보시겠어요? 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조금 편안해 보이나요? 자, 세 번째. 여기 비포는 여기 여백이 너무 많이 차지해서 상대적으로 아래로 처져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고쳤고요. 그리고 정착집이라는 이 한글 로고 타입을 이렇게 한 무리가 되도록 했습니다. 떨어지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한 무리가 되도록 하고, 디자인 컨셉을 꼭 넣지 않아도 돼요. 타이틀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요거 로고 심볼을 조금 더 확대했죠. 그리드가 지금 깨져 있는 겁니다. JPG 저장하면 이렇게 되고 확대하면 이렇지 않아요. 그리고 요게 컬러를 이렇게 아래로 안정적으로 넣었고요. 그리고 유니폼 이렇게 위치도 조금 올려서 작업했고, 명찰을 하나 넣었습니다. 여기가 비어있는 공간을 조금 완화시켰고요.
컵받침을 하나 했어요. 여기가 좀 많이 비어 있어요. 왜냐, 여기 비어 있는 거를 올라가다 보니까 더 비게 돼요. 그래서 컵받침과 명자를 넣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 그 쌓인 물을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게 바깥으로 빠져 보여요. 그래서 위치를 서로 바꿨습니다. 안쪽으로 보이게. 그렇게 해서 위치를 서로 바꾸고, 배너도 바닥을, 플로어를 이렇게 선을 넣었습니다. 어떤가요? 왼쪽과 오른쪽. 자, 하나만 볼게요. 이거 제가 슬라이드를 안 했나 보네. 그래서 요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다음 요렇게 바뀌었는데 뭐가 바뀌었을까요? 여기가 많이 빠집니다. 공간이. 여백의 미라고 그래요. 수업 중에 우리 친구들과 얘기하면 여백의 미라고 하는데, 여백의 미와 비워져 있는 것은 틀립니다. 자, 이 친구는 일단 첫 번째, 저번 주 14주차에 설명했던 대로 여기 뭐요? 좌우 여백을 너무 이렇게 붙었죠. 너무 붙었죠. 이렇게 오른쪽에 어때요? 이만큼 3cm에서 4cm, 30에서 40mm를 띄우라 했습니다. 양옆을 똑같이 띄우라고 그랬고, 여기가 나중에 판넬이 이렇게 재단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아래에 있는 쌓인물, 건물 매장을 오른쪽 상단면에 확대하여서 잘 보이게 만들고, 디자인 컨셉을 아래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배너, 명함, 위치를 많이 바꿨죠. 그래서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업 중에 제가 항상 얘기하기를 대봉투, 소봉투 크기를 제가 실제로 알려줬죠. 그런 다음에 그 비례에 맞게 축소하라고 그랬어요. Shift 눌러서. 그런데 이거는 대봉투와 소봉투가 이렇게 크지 않아요. 이 정도 느낌으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수정했고요. 그리고 너무 많이 띄워져 있죠, 명함은. 그리고 상대적으로 바닥에 너무 붙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왼쪽, 오른쪽, 아래 부분에 여백을 두지 않았어요. 오른쪽에 여백을 두고 타이틀도 조금 더 확대하고, 여기에 심심한 것을 조금 제목을 붙였습니다. 어떠신가요? 훨씬 편안해 보이죠? 수업 중에 다 서로 얘기가 되었던 부분이고, 14주차에 자료를 올려준 것을 이렇게 따라했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학년 친구들이 참 잘했어요. 자, 이 친구는 이제 B반의 마지막 친구인데요. 어떻게 하다 보면 다음 거에 나오는데, 그 A반하고 이름이 네이밍을 똑같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서로 뭐 얘기 나눈 건 아닌데. 자, 왼쪽은 보면 여기도 여기가 많이 비어 있고요. 여기랑 여기가 비어져 보여요. 그래서 비율을 이렇게 맞췄습니다. 어떠신가요? 훨씬 안정적이죠? 사실 요거 조금 더 확대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버전이 틀리잖아요. 계속 풀었는데 안 풀렸어요. 그래서 그냥 요 정도에서 갔습니다. 조금 요만큼만 더 커지면 더 좋았겠다 싶죠.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자, 나머지는 이것보다 많이 정리가 됐습니다. 어떠신가요? 자동차만 이렇게 보이죠? 수정 안 한 게. 요만큼 요렇게. 요만큼 커지면 좋죠. 그리고 여기에 플로아 선 라인 하나 넣으면 더 좋겠죠? 자, 어떠십니까? 안정적이죠? 자, 다음 거 정겨운 똑같아요. 네이밍이 똑같아요. 자, 왼쪽과 오른쪽 크게 뭐 고칠 게 없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처음 딱 봤을 때는. 그러나 여기 조금 아쉬워요. 요거 여기 위로 빠지죠.
그래서 요렇게 고쳤습니다. 어때요? 지금은 여백의 미만 있지 빠진다는 느낌은 좀 없어요. 그죠? 한번 보세요. 이것도 많이 고쳤어요. 왔다 갔다 많이 했어요. 그죠?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좀 고쳤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훨씬 더 안정적이죠. 자, 다음이요. 자, 이 친구도 별로 고칠 거 없네? 이랬지만 여기와 여기가 많이 빠져 보여요. 왜냐하면 여기만 빠졌으면 여기가 채워지고 여기만 빠졌으면 여백의 미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같이 시선이 보통 제가 4분의 1을 나눠서 요렇게 한 면 보고 요렇게 한 면 보고 4분의 1쪽씩 보라 했죠. 그럼 좀 비어있는 부분을 수정하라 했고 전체를 보면 골고루 레이아웃이 잘 잡혀 있다고 알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여기도 좀 사이가 너무 비었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는 빽빽한 것 같으나 이 매장 이 표시가 조금 너무 작다라고 느낄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상단 부분에 많이 넣었죠. 그런데 그냥 아래에 이렇게 가로형으로 했기 때문에 아래에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러나 확대했고요. 그리고 여기 아래 라인을 좀 맞췄습니다. 그리고 픽토그램은 조금 확대해서 좌우의 여백을 좀 맞췄어요. 좌우의 여백을 좀 맞췄고요. 쇼핑백을 이렇게 확대하여서 보완을 했습니다. 그리고 칼라 CMYK도 이렇게 비어 있다고 그랬죠, 제가. 그래서 이렇게 맞췄고요. 그리고 서식류도 이렇게 맞췄습니다. 여기 비어 있는 공간을 이렇게 했죠. 여기 비었다고 비어 보여 막 그렇게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행간도 조금 넓혔고요. 조정을 좀 했습니다. 자, 보실까요? 자, 이것은 뭐 수업 중에 워낙 이렇게 열심히 하는 친구라서 그때그때 질문하고 수정하고 하는 친구예요. 그런데 이제 너무 흰색 부분과 어두운 부분이 극과 극이어서 제가 배경을 조금 넣었습니다. 비포, 애프터 배경을 좀 넣었고요. 이렇게 위에 보조색도 조금 톤 다운, 불투명도를 줬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오른쪽, 왼쪽이 이렇게 컬러가 틀려 보이죠? 그렇게 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어떠신가요? 그렇게 해서 부분 수정한 거는 보시면 아실 겁니다. 여기 조금 여백 띄었고요. 그렇게 좀 수정을 했습니다. 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언뜻 딱 열었을 때 여기 녹색 피코크 그린이라고 그러죠. 피코크 그린이 너무 눈에 이렇게 많이 차지해 있었어요. 그래서 오른쪽처럼 여백을 줄였습니다. 줄였고 여기 컬러도 원 컬러인데 투 컬러로 바꿨습니다. 톤 다운 했어요. 불투명도 줬어요. 그렇게 해서 요거와 요것을 이렇게 네가티브와 포지티브 사용할 때 이렇게 정사각형은 아니지만 약간의 직사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브랜드 디자인 아이덴티티라고 제목을 넣었습니다. 여기 너무 비었죠. 덜한 느낌이 들어요. 이 친구는. 그러나 구성 요소를 우리가 지금 몇 개 했다고 그랬죠? 9개 했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다 했거든요. 다 넣었는데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건물은 키우고, 그리고 사람 하나 넣었고요. 그리고 자동차도 키우고, 오히려 이것은 주의를 방해해요.
그래서 축소시켰습니다. 오히려 나머지는 다 확대했는데 얘만 축소했습니다. 그리고 픽토그램 확대 좌우 바꿨고요. 왜냐, 여기 아래 부분이 이렇게 튀어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기둥이 튀어나와 있는데 부딪혀 보인단 말이에요. 시각적으로. 그래서 좌우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명암, 쇼핑백 다 크기를 바꿨죠. 이 친구도 CMYK로 해야 되는데 그냥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너무 급해서 느낌만 줬습니다. 그래서 사실 2개 있어야 돼요. 요거 쇼핑백을 조금 여기 간격이 조금 넓잖아요. 조금 당기고 녹색, 흰색, 여기 명암 색깔처럼 2가지 컬러 썼잖아요. 여기서 사실은 검정도 있습니다. 하나, 둘, 셋, 3색을 썼어요. 3색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고쳤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훨씬 좋아졌죠? 자, 이 친구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잘하는 친구입니다. 크게 고친 거 없어 보이죠? 그러나 여기 여백, 그죠? 여기 여백을 2군데를 고쳤습니다. 어떻게 고쳤나요? 제목을 조금 확대, 그리고 디자인 패턴, 디자인 컨셉 굳이 타이틀 넣지 않아도 된다 했어요. 왜냐하면 중간중간에 넣어도 되는데 여기는 바로 잘려지는 부분이 있을 때는 오히려 넣지 않아도 돼요. 넣었을 이렇게 그냥 컨셉으로만 넣으시고 행간을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까 비어져 보인다고 그랬죠? 이만큼이 확대 대응을 해서 비어져 보이지 않고 픽토그램도 확대, 그리고 회색 음영도 확대, 그리고 이것도 확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저기 매장도 확대했습니다. 어떠신가요? 왼쪽, 오른쪽. 훨씬 오른쪽이 살짝 변화시켰지만 안정적으로 보이죠. 그리고 제목 앞에 진주예요. 진주, 조개 안에 진주만 불투명도 주어서 이렇게 앞에 타이틀 앞에 넣었습니다. 여기 그냥 동그라미 땡만 넣어가지고 이렇게 넣었습니다. 훨씬 풍성해 보이죠? 자, 어떠신가요? 자, 그렇게 했고요. 요렇게 수정된 거는 제가 단톡방에 올려드릴게요. 자, 요거는 어떻습니까? 늦게 보냈는데 제가 수정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굉장히 말없이 묵묵히 열심히 하는 친구라 제가 이제 많은 숫자의 아이들, 30명의 숫자와 수업을 하다 보니까 개인 레슨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손이 다 안 갈 때가 있어요. 전체 설명을 하고 개별로 이렇게 설명이 가다 보니까 일일이 손이 다 미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전체 설명이나 예제를 다시 열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요 사인, 돌출 간판이라고 하죠. 돌출 간판을 위로 올렸습니다. 요 라인에 붙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컨셉을 이렇게 고쳤고요. 부분적으로는 요거 조금 확대하고 요 선에 맞도록 아이고 선에 맞도록 여기 맞췄습니다. 이렇게 아웃라인을 안 따서 보내서 제가 서체를 따로 했어요. 그렇게 해서 요게 시선이 머무르는 쪽에서 라이트가 오게 했습니다. 컴퍼니도 조금 줄였고요. 그리고 컬러 색상을 여기다가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타이틀도 아래에 있는 것을 다 위로 넣었어요. 위로. 그래야지 여백이, 여기 여백이 빈 것을 완화시켜 주죠. 배너도 여기는 비좁잖아요. 그러니까 위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타이틀은 위로 올리면서 매장을
돌출간반이 위로 감으로 인해서 이만큼 확대했죠. 확대하니까 훨씬 더 시원해 보이죠? 그렇게 수정했는데 봉투는 이 친구도 비례가 안 맞아요. 왜냐? 대봉투, 소봉투 크기를 알려줬습니다. 제가 사이즈를. 그것을 그린 다음에 똑같이 축소가 되어야 돼요. 이거는 너무 크게 들어가 있죠. 같이 나란히 갈 적에는 실제 크기에서 축소가 되어야 합니다. 수정하시기 바래요. 그렇게 해서 배너도 라인 하나 넣어주고 그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비포, 애프터. 여기 비어있는 공간이 많이 완화됐죠? 자, 볼까요? 이렇게 수정이 되었습니다. 자,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14주차의 100점 만점의 성적에 대한 처리 기준을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일단 제가 여러분 과제를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장기 결석자 외에는 모두 다 성적이 잘 나갈 것 같습니다. 자, 한 학기 동안 너무 많은 수고를 하셨고요. 마지막에 그 15주차 그 유튜브 방송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그 출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댓글로. 자, 그리고 이제 그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일일이 다른 친구들 거를 보시다 보면 내가 어느 부분을 놓쳤는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 학기 수고하신 만큼 다음 학기에는 더 발전된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첫 시간 기초 브랜드가 무엇일까? 브랜드는 어떻게 정해지는 것일까? 많은 그 논제 속에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발전되었음을 저는 너무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과목이 많다 보니까 정말 그 매주 과제물 하기 바빴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렇게 그 너무너무 잘하지 않았나요? 여러분들의 그 프레젠테이션 판넬을 보시고 한 학기 동안 이렇게 자긍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진짜로 축하드립니다. 자, 박수로 축하드리고 제가 그 성경 말씀에서 하나 인용했어요.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여러분들한테 정말 잘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 학기를 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느낄 때 정말 좋은 교수님이었다. 정말 기억에 남는 분이었다라고 기억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넣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가르치는 사람이 되려고 저는 노력하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타고난 지혜와 이렇게 학교에서 배운 지식으로 정말 능력이 배가 되는 그런 꿈을 꾸는 학생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